반대론자들의 논리는 오히려 이란이 핵무기 개발로 가도록 더 부추기는 결과가 될 것이다.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이 계속 증가하면 걸프 국가들이 느끼는 공포감이 계속 커지죠. 그러다 보면 우리도 무기를 더 사야겠다. 국방력을 튼튼해야겠다. 특히 이미 벌써 튀르키예가 이번 전쟁을 보면서 엄청나게 느낀 게 많다고 합니다. 자국의 어떤 방공망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우리들도 계속해서 이제 중동 지역에서 러브콜을 받는 거죠. 또 한편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건요. 네, 여전히 준수되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불안불안한 상황이죠. 불안불안한 상황인데 양측이 이제 워낙 격렬하게 12일 동안 싸웠기 때문에 앙금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역시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이란은 더 큰 피해를 입었죠. 지금 나오는 보도로는 이란의 사망자가 거의 1000명에 가깝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20여 명 이렇게 사망자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본질적인 문제가 이제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 측 판단은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한을 많이 지연시켰다. 전쟁 전에는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면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시간.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스라엘 판단으로는 최소 1년에서 2년까지 지연시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 상황에서 이란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거기에 지금 모든 게 달려있죠. 이란은 오히려 지금 본인들이 보관했을 것으로 보이는 400kg 정도 되는 고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핵 활동을 다시 할 수가 있어요. 예컨대 이란이 국제사회에 신고하지 않고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핵시설에서 다시 한번 이 60% 이상 농축된 우라늄을 90%까지 올릴 수도 있고요. 자, 90%가 올릴 수 있으면 이미 벌써 무기화할 수 있는 수준이죠. 자, 그런 활동을 만약 미국과 이스라엘이 포착을 했다. 가만두지 않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 외에도 또 다른 이란이 핵 관련해서 의심스러운 활동을 했다라는 징후가 포착된다면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다. 중대한 사안이다 라고 판단되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이란의 어떤 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휴전이 깨지면서 다시 한번 두 국가 간의 어떤 무력 충돌로 갈 수 있고 다만 여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휴전이 잘 준수돼야 되고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짓고 싶은 거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도 똑같은 딜레마예요. 이란이 핵협상에 나와야 되고요. 핵협상에 진전이 있어야 지금 종전, 어떻게 보면 휴전, 불안불안한 휴전 상황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아무런 이란과의 핵협상에 진전이 없다? 그럼 트럼프로서도 상당히 답답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런 태도가 지금 상당히 위험하다는 이유죠. 핵활동 중단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라늄 농축을 계속 하겠다는 얘기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포괄적인 내용이죠. 여기는 단순히 그냥 우라늄 농축을 계속 하겠다는 것보다 더 큰 의미죠. 핵활동. 그러니까 파괴된 원전시설, 핵시설 다시 지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주 포괄적인 모든 핵과 관련된 행동을 우리는 다 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에 하던 대로. 자, 그렇다면 이런 핵활동, 포괄적인 핵활동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어떤 그어놓은 어떤 금지선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무기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새로운 핵시설을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파괴된 핵시설을 재건하려는 모습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란의 어떤 이런 새로운 핵활동을 이스라엘과 미국이 자시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만약에 이란이 핵활동을 포괄적인 핵활동을 재개한다면 무력 충돌로 갈 가능성이 높고, 자, 이란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본인들의 마지막 자존심, 우라늄 농축은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얘기해 왔고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핵활동 자체를 본인들의 어떤 고유 권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과 이스라엘이 군사적 압박, 외교적 압박을 통해서 우리의 권리를 빼앗으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 저항의 뜻을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외부적, 즉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핵활동을 포기하겠다,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겠다, 이런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협상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어떤 해결점을 찾는다면 또 모르겠지만 아직 협상이 진행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현 입장에서는 이란은 계속해서 저런 강한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란이 한 발 물러선다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3.67% 우라늄 농축을 계속 주장해 왔는데요. 그걸 포기하는 거죠. 과연 근데 이란이 그걸 포기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어렵지만 만약에 포기를 한다면 이란은 미국과 새로운 핵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바마가 했던 JCPOA 이란 핵협정보다 이란에게는 상당히 불리하죠. 왜냐하면 오바마 때는 3.67% 정도는 허용을 해줬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와 이란 정토에서는 완전히 우라늄 농축을 안 하겠다. 라는 것을 이제 선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어떤 대탕트를 통해서 경제 제재 해제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어떤 투자도 받을 수 있고요. 새로운 이란으로 만들 수 있겠지만 가장 이란이 이제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역시 이란이 핵문턱 국가, 즉 마음만 먹으면 한 달 내에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려고 해요. 이것이 본인의 정권 안정을 위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담 후세인이나 리비아의 무아마르 가다피가 핵 개발을 포기했기 때문에 결국 정권이 붕괴됐고 이 지도자들이 목숨까지 잃게 됐다고 이란은 그렇게 역사적 교훈을 얻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다면 이스라엘과 미국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이란을 침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이란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권 유지를 위해서 마지막 수단이 되는 것이 바로 핵무기로 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라늄 농축을 계속 유지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포기한다면 이란으로서는 경제적 이득과 여러 가지 다양한 이득을 얻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정권 안정을 위해서는 이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상당히 위험한 토박이 될 수도 있다. 본인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란이 계속해서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지금은 역시 공은 이란에 있습니다. 이란의 어떤 새로운 입장, 태도를 보일 것인가. 전쟁이 끝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에 이번 주에 이란과 핵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이란에서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죠. 미국은 협상을 하고 싶으나. 그래서 일단 제 생각은 한두 번 정도는 미국과 이란이 다시 만날 가능성은 있다. 그것이 뭐 언제쯤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달 이후에 될 수도 있겠지만 한두 번 정도를 만나서 태도의 변화가 있는지를 타진해 보겠죠. 그래서 태도가 좀 누그러졌나, 새로운 조건이 있나, 새로운 인센티브가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고 그 확인 후에 다시 최종적인 입장을 결정하겠죠. 협상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협상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할 것인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이란과 미국의 대응을 결정 지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란이 말씀드린 것처럼 고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핵 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최악의 경우 더 이상 우리가 미국과 이란의 어떤 압도적인 군사력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기서 그냥 핵탄두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번에 군사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이란이 느끼는 감정, 이란이 가장 후회하는 점은 우리가 만약에 핵탄두를 가지고 있었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우리를 이렇게 군사적으로 압박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즉 북한 모델을 계속 보는 거죠. 자, 북한은 핵탄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이란처럼 이렇게 군사적으로 마음대로 압박하기는 어렵단 말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란은 오히려 지금이 가장 핵탄두를 만들려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무력으로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것에 반대하는 반대론자들의 논리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오히려 이란이 핵무기 개발로 가도록 더 부추기는 결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란 공격 반대론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란의 움직임은 추후 이란의 움직임이 중동 전세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단 말이죠. 여기서 협상으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 핵탄두를 가지고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할 것인지 여기에 모든 것이 지금 달려있고 그런 행동들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금지선을 넘었다. 이스라엘의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이스라엘 전망에 위협이 된다라고 이스라엘 쪽에서 판단했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협의를 할 것이고 긴밀한 공조하에 최종 결론을 냈을 때 다시 한번 이란을 봉쇄해야 된다고 판단된다면 그렇게 판단한다면 얼마든지 추후 추가적인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도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중동에 있는 이제 다른 걸프 국가, 사우디, UAE, 뭐 쿠웨이트, 카타르 이런 국가들요. 군사적 개입할 가능성은 별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외교적 수단을 통해서 이제 확전되는 걸 막으려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최대한 빨리 이 무력 충돌이 끝나도록 미국과 이스라엘을 계속 외교적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휴전으로 빨리 가려고 하겠죠. 출구 전략을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이런 무력 충돌에 주변 아랍 국가들이 참전하거나 동참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다만 이제 예멘에 있는 후티 세력이 이번에도 큰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미국 선박이라든지 홍해를 지난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천명을 했지만 이번 전쟁 기간 동안 후티의 역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여전히 미국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생각했던 것인지 아니면 이란이 자제를 시킨 것인지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만 비국가 단체인 후티 역시도 적극적으로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던 얘기죠. 그래서 중동 국가들은 여전히 외교적 수단을 쓸 수 있으나 미국과 이스라엘 혹은 이란을 도와서 이 전쟁에 참전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중동 지역에 어쨌든 지역이 불안정해지고 무력 충돌이 계속 증가하면 늘어나면 걸프 국가들이 느끼는 공포감이 계속 커지죠. 그러다 보면 우리도 무기를 더 사야겠다. 국방력을 튼튼히 하겠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엄청난 공군력으로 이란의 방공망을 완전히 무력화시켰거든요. 자, 이것을 보면서 많은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방공망이 있어야겠다. 요격 미사일이 있어야겠다. 방공 체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아주 절실히 했을 거예요. 특히 이미 벌써 튀르키예가 이번 전쟁을 보면서 엄청나게 느낀 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자국의 어떤 방공망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왜냐하면 튀르키예는 잠재적 이스라엘의 적국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투기가 날아가면 튀르키예가 이란처럼 방공망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 튀르키예가 방공망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그런 뉴스가 들리고 있고 걸프 국가들도 이미 방공망을 새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해왔죠. 왜냐하면 걸프 국가들은 특히 사우디나 UAE는 예멘에 있는 후티가 쏘아댄 드론하고 순항미사일 이런 것들 그리고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을 공격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미국이 제공해주는 패트리어트나 사드로는 완벽하지 못하다. 그래서 대체제를 계속 찾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한국의 무기들도 계속해서 이제 중동 지역에서 러브콜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어떤 정세 불안정이 우리에게 엄청난 이득을 준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중동 지역의 안정화 우리가 중동 지역에 무기를 많이 제공해 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건요. 한국이 분쟁 지역에 무기만 파는 무기상 옛날에 어떤 이스라엘 같은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중동 분쟁에 우리도 중동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어쨌든 무력 충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계속 성명도 되고요. 그 다음에 중동 문제 어떤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가 있잖아요. 가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영내 평화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한국이 외교적인 노력도 엄청나게 하고 있다. 무기만 팔아서 전쟁 특수를 통해서 돈만 버는 그런 국가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외교부나 정부에서 상당히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무기만 팔고 무기만 판다. 전쟁 통해서 돈만 벌어가는 국가 아니냐. 이런 이미지는 상당히 우리 지금 한국의 대외 이미지를 갉아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유일한 게는 제 생각에는 영내 중동 지역 평화 유지를 위해서 한국이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어떤 전쟁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도와준다든지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지원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이란에 거의 민간인이 1000명 이상이 죽었기 때문에 또 이란의 어떤 재건을 위해서 부서진 학교를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경제적 지원을 하는 방향. 그래서 새롭게 우리 한국이 재건에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영내 안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미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중동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쟁, 그다음 에너지 수급,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이 중동은 너무나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너무 낙관적인 것도 안 되고
너무 부정적인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고 다만 이제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불안한 부분이 남아있고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우리 이 채널도 중동 부분 계속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떠먹여주는 TV 관심 가져주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헬로메나 유튜브로 오시면 따끈따끈한 중동 소식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